안녕 얘들아. 오늘은 우리 책 21쪽에 있는 봉산탈춤을 한번 볼 건데요. 자, 봉산탈춤 제목을 보면 전통연극일까요? 사형연극일까요? 탈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당연히 전통연극이겠죠. 그리고 이 봉산탈춤에 누가 등장을 했어요? 말뚝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말뚝이는 이름을 보니까 얘가 높은 지위를 가진 양반은 아닐 거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읽어보면 말뚝이가 대놓고 양반을 막 까고 있어요. 양반은, 말뚝이는 그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겁도 없이 양반을 막 무자비로 조롱하고 비판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통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통극 중에서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해서 볼 거예요? 탈춤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탈을 쓰고 그때 당시가 언제겠어요? 조선 후기입니다. 자, 조선 후기에 탈을 쓰고 공연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양반들이, 그 근엄한 양반들이 탈을 썼을까? 아니겠죠. 그러면 이 전통연극은 누가 중심이 되는 거다? 평민이 중심이 되는 문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잠깐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평민이 뭐를 하는 거예요? 양반을 비판,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반을 어떻게 비판하고 어떻게 조롱하느냐? 여기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어 유희입니다. 언어 유희는 쉽게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말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말장난으로 사람들 살살 약올리면서 기분 나쁘게 그렇게 말뚝이가 지금 양반들을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반을 그냥 단순히 놀리고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목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비판하는 목적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성격이 가지고 있다? 풍자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탈춤은 어디에서 공연을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무슨 시집이나 롯데시네마 같은 공연장이 따로 없었겠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냥 넓은 마당 같은 데서 공연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당이 곧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무대에서 사람들이 막 공연을 하고 있어. 그러면 저기서 뭐하지? 하고 와볼 거라는 말이지. 그러면 관객들도 결국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당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객석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당에 위치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대랑 관객석이랑 결국은 같은 공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무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극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극중 장소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관객의 입장에서 이 마당은 내가 공연을 보는 공연 장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극중 장소와 공연 장소가 일치하고 있다. 그게 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탈춤, 전통극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석과 무대의 구분이 있다 없다? 따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대가 크게 만들어질 때도 있고 적게 만들어질 때도 있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크게 만들어질 거고 작게 모이면 작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특징 때문에 또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자, 옛날에는 요즘 TV에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TV에 마당놀이 같은 걸 했거든요. 그 마당놀이는 지금의 이 마당에서 이야기하는 거랑은 조금 달랐죠. 마당놀이 하는 그 공연장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지 않는 것처럼 객석도 있었어요. 근데 가끔 거기서 나오는 그 배우들이 뭘 했냐면 관객의 누구를 막 불러서 그 사람한테 막 얘기를 해. 그럼 그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막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무대에 있는 사람이 배우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뭐야? 그럼 너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막 들어가서 개입을 하기도 한다는 거지. 근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뭐 그런 개념이 크게 없었어. 그냥 일상생활 속에 말하듯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내용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가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냐면 관객이 작품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마당에서 그냥 연극을 하기도 했지만 이 탈춤이 어디에서 연극이 되기도 했냐면요. 궁중연회라든지 아니면 뭐 그 양반들의 잔치 뭐 이런 데서도 탈춤 같은 게 연예인들 뭐 공연 보듯이 뭐 그렇게 연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봐. 이상하지 않아요? 양반들이 보는 데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양반을 비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버려뒀을까? 자, 조선 후기로 올라가면은요, 그 양반들의 위상이라는 게 조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임진왜란이라든지 병자호란이라든지 그런 양난을 겪으면서 백성들이 그 양반에 대한 신뢰가 사실은 조금 무너진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전에는 왜 백성들이 양반을 믿고 따랐냐면 지도층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실제로 큰 전쟁이 나보니까 양반들이 자기 살기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양반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진 거죠. 그러면 보통 그럴 때 뭐가 일어납니까? 혁명,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양반들이 사실은
돈을 대준 거예요. 너희 그래 공연해 해. 그 대신에 실제로서는 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는 평민의 언어인 비속어와 양반의 언어인 한자어가 동시에 나오다.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어의 이중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짜여진 무대가 아니라면 그냥 마당에서 공연을 하는 거라면 사람들이 뭐 옛날처럼 우리 지금처럼 7시에 딱 공연 시작하니까 그때까지 모이세요. 이게 불가능해요. 살다 보면 뭐 바쁜 일도 있을 거고 먹고 살기 너무너무 바쁜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공연을 하고 있으면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와서 보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 앞에 이야기를 못 봤는데 뒤에 얘기를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 자, 우리 제목에서 보면 봉산탈춤은 제6과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6과장의 이야기만 중간에 딱 실어놨는데도 대충 전체가 이런 내용이겠구나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개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내용이 완전히 인과관계에 의해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이야기 구성을 재단구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재단구조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전체적인 주제는 같은데 내용이 이어지지 않는 구성,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옴니버스식 구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통연극은 옴니버스식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봉산탈춤 본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뚝이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말뚝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번거지, 채찍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채찍은 뭐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말을 모는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뚝이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누구예요? 평민이죠. 그리고 이 말뚝이의 직업은 뭐라고 볼 수 있죠? 마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 자, 국거리 장단에 맞춰 양반 삼형제를 인도하여 등장. 양반 삼형제, 말뚝이 뒤를 따라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 점전을 피우다 반전이 나오는 겁니다.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 양반 삼형제의 맞이는 셋님, 둘째는 서방님, 끝은 도련님이다. 셋님과 서방님은 흰 청옷에 관을 썼다. 그러니까 지금 차림새는 양반의 차림새를 하고 있네요. 도련님은 남색 회자에 복건을 썼다. 셋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 셋님은 언청이 2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자, 지금 여기서 양반 삼형제가 등장하는데 이 양반 삼형제가 뭐를 들고 있다고 했어요? 부채와 장죽, 담뱃대 같은 거, 그걸 들고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양반이야. 양반 임내하는 차림새를 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은 1절 대사는 없으며 형들과 동작을 같이 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양반이 양반 임내하고 있는 차림새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양반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언청이 약간 생김새가 뭔가 이 장애인을 내가 굳이 빗대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뭔가 비정상적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비정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부채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헴 해야 되는데 부채로 막 서로 막 때리면서 방정맞게 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 상식적인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말뚝이 가운데쯤 나와서 쉬! 이 쉬 하는 게 뭐예요? 막 정신없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받아들고 저게 뭐야 하고 있는데 쉬 한마디가 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몽땅 다 누구한테 집중을 하겠어요? 말뚝이한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시작할 때니까 나한테 집중 좀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음악과 춤 멈춘다. 자, 뭐 하자마자 음악과 춤이 멈췄어요? 쉬 하자마자 음악과 춤이 멈췄어요. 탈춤은 막 탈을 쓰고 춤을 추는 공연이기도 하지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과 대사의 경계 역할을 하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이 쉬 한마디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소론 호조병정 육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팔서 다 지낸 퇴로재상으로 계신 양반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개잘량이라는 양자의 개잘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개잘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개 가죽이에요. 개잘량이라고 하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고 이야기하는 반자. 개다리 소반이라는 건 뭐냐면요, 개의 다리 모양으로 생긴 밥상 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양
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전통연극의 특징에서 자, 평민이 양반을 조롱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언어 유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방법이 쓰이고 있다? 언어 유희의 방법이 쓰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양반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어. 지금 말뚝이가 양반을 조롱했어요. 그랬더니 양반들이 이건 뭐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뭐 이렇게 양반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말뚝이가 그랬더니 뭐라고요? 에이, 이 양반들 어찌 됐는지 모르겠어.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세상으로 계신 이세원의 사방제목이 나온다고 했어. 에이, 내가 언제 그랬어요? 잘못 들으셨지. 난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뚝이가 지금 변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조심하셔야 될 거. 말뚝이가 양반들이 들었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말한 거 알면 나 혼날 텐데 무서워서 걱정돼서 그렇게 하는 변명이 아니에요. 너거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해도 못 알아듣지? 약간 양반을 조금 우습게 보는 변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뭐라고 해요? 합창하면서 이생원이란네. 우리가 잘못 들었나 봐. 말뚝이가 그렇게 얘기했을 틀이 없지. 바보 멍청이 아니에요?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똑바로 못 들었다는 겁니다. 자, 국거리 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하나의 제단이 끝이 났습니다. 이 제단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말뚝이가 뭐 했습니까? 양반을 비판했습니다. 자, 양반을 비판했더니 양반들이 뭐 했어요? 너 언제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호통을 쳤죠. 그랬더니 말뚝이가 에이, 나 그런 적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합니까? 변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양반들이 속아 넘어갔죠. 안 그랬다네. 우리가 잘못 들었다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말뚝이랑 양반들의 사이가 안 좋았을 수도 있죠. 뭐 대놓고 싸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때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갈등 구조가 양반이 안심을 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끝이 나는 걸 보여주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서 우리 다 같이 그래 우리 화해했으니까 다 같이 춤추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춤은 말뚝이와 양반 사이에 갈등이 해소된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갈등이 완전한 해소가 아니라 일시적인 해소예요. 왜냐하면 이걸 전체에서 말뚝이가 양반을 비판하고 양반이 호통을 치고 말뚝이가 변명을 하고 안심하고 춤추는 이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뚝이가 양반을 비판하는 장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얘는 일시적인 갈등 해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자, 말뚝이 쉬 똑같이 나왔죠. 반주 붙인다.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앞에서 전통연극 설명할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관객의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관객을 지금 무대의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는 행동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양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양반님들이 이게 아니라, 이 양반, 저 양반 할 때 그런 양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단순히 당신, 2인칭을 가리키는 거다. 자, 짤짤한 곰방대로 잡숫지 말고, 자, 여기서 짤짤한 곰방대는 서민들의 담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연축전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죽, 자문죽을 한발가웃이 되는 걸 사다가 용목각지 희자죽, 우동수복, 연복죽을 이리저리 맞춰가지고 저 재량 나물이 거의 낚시 걸듯 쭉 걸어놓고 잡수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연축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지금 생각하면 담배가게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나열한 것들은 지금 담배대를 나열한 겁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물이 거의 낚시 걸듯 쭉 걸어놓고 잡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죽 하다가 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도 뭐예요? 언어 유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똑같은 구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양반들 뭐야? 이 양반들 어찌 됐어? 양반들 나오시는데 담배와 헌화를 그만하고 하소라고 합니다. 헌화는 지금 뭐예요? 요거는 잡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말뚝이가 지금 양반을 조롱하면서 양반들 앞에서 우리 담배 한번 피워볼까?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지금 양반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양반을 비판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양반들이 이건 뭐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말뚝이 다시 변명을 하는 거죠. 그쵸? 양반들은 또 양반 헌화를 그만했다네. 국거리 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똑같은 구조예요. 자, 또 나와요. 말뚝이 씨 춤과 발춤을 친다. 여보 악공들 말씀드리죠. 여기서 악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관객을 무대 속으로 끌어들이는 요소라고 보면 됩니다. 오음육률 이거는 양반들의 음악이에요.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홀뚜기 뽑아다가 피리 부는 거야. 이건 뭐겠어요? 이 피리 부는 거는 평민들의 음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장단 좀 쳐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양반을 다시 조롱하는 겁니다. 양반들, 야 이놈 뭐야? 또 호통을 칩니다. 이 양반들 어찌됐소? 용도 해금 북자
뽑지 않고 필이 섰대. 한 가락도 뽑지 말고 건건드러지게 치라고 그리하였어. 양반들 건건드러지게 치라네. 국거리 산다로 다시 춤을 춰요. 자, 또 반복됩니다. 생원, 쉬, 춤과 잠깐 끝이다. 말투가 자 이번에는 생원으로 화자가 바뀌었네요. 예.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렇게 다니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생원은 양반 중에 한 사람이겠죠. 말뚝이 예,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공마를 일주씩 하고 마구간에 들어가서 노세원님 끌어다가 등에 손질을 살살 해요. 말뚝이님 내가 타고라고 했습니다. 양반 앞에서 자기를 지금 높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건방진 행동이죠. 서양영미 법덕 동양상국 무릎매주 밥뜻하고 동은 여우리요 서는 9월이라 동여울 서군 방방곡곡 연년초천 반발 틈틈이 모래찜찜이 참나무 결결이 다 찾아다녀도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온 동네 전 세계를 다 찾아다녀 봤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셋님 빚독한 놈도 없을 때 아이고 양반다운 양반이 하나도 없더라고. 글쎄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양반의 권위가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말뚝이가 다시 양반을 조롱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세차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차는 숙소 같은 거예요. 어디로 이리 돌아다니느냐?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빙 돌면서 마당에서 연극을 하는 거니까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만큼 털을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꽂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새차를 잡아놨습니다. 자, 참나무로 울타리를 치고 드문드문 꽂았어요. 그리고 뭔가 깃대 같은 거를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냈대요. 그럼 위에가 뻥 뚫렸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말뚝 입장에서 지금 마구간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우리 숙소 잡아놨어? 왜 우리 숙소 안 잡았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 있잖아 마구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뭐 하는 겁니까? 양반을 조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놈 뭐야? 이 양반 어찌 됐소? 좌자 오양의 털을 잡고 난간팔자로 오양각과 입구자로 집을 짓대 호박주초에 산호 뒤둥에 빛이 연목에 금팔을 돌이 걸고 입구자로 풀어지고 쳐다보니 첫반자요 내려다보니 장반판이라 황우석 치다 펴고 북벽선을 바라보는 등편에 붙은 것이 단방영전의 글자가 분명하고 서편을 바라보니 백인장 중유태화가 완연히 붙어있고 남편을 바라보니 이는 예지가 북편을 바라보니 효제 충신이 분명하니 이는 가히 양반의 세차방이 될만하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럴싸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집을 아주 잘 지었습니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문만 재고 볼자시면 용장봉장 괴두지 자기 함동 반달지 새벽 같은 눈요강 노대야 맞춰놓고 여기 놓고 양칠가주 자문종을 이리저리 맞춰놓고 산타 같은 칼담배를 저 평양 등포로 선창 돼지에 똥물에다 축축 축여놨습니다. 이거 다시 지금 뭐야 끝에 가서 똥물에다가 이걸 축축 축여놨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양반 다시 조롱한 겁니다. 또 뭐예요? 이건 뭐야? 이 양반들 어찌 됐어? 쇠탈 같은 담배를 꿀물에다 축여놨다고 그랬어. 너네 또 잘못 들었는데? 꿀물에다 죽여놨다네. 국거리 장단에 맞춰 일찍 춤을 춘다. 한참 춤을 추다가 춤과 음악이 끝나고 세차방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 들어가는 척을 한다. 왜? 무대가 마당에서 있으니까 특수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생원, 쉬, 음악과 춤을 멈춘다. 여복의 동생,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아이고 그래 우리 본래 그래도 양반인데 우리가.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 각각도 하여 우리 시조 한 수씩 불러보세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내가 처음에 이게 조선 후기예요. 양반의 관계가 무너졌어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줬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걸 모를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시기가 조선 후기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양반들의 그때 놀이 문화 중에 하나가 다 시조를 짓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조는 평민의 문화가 아니라 양반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시조 한 수씩 불러보세. 서방,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양반들 시조를 읊는다. 반나마 늙었으니 다시 섬지는 못하리라 하하하고 웃는다. 양반 시조에 닿으면 말뚝이가 자청하여 소리를 한다. 말뚝이 낙양성 심리허에 높고 젖은 정무덤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민요의 한 구절이거든요. 민요는 누구의 문학입니까? 서민들의 문학입니다. 그래서 너가 시조하면 나 할 거 없는 줄 알아? 나도 민요 할 거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수준 차이 별로 안 나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말뚝이는 양반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봉사탈춤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